오늘은 금호 29역 현장을 돌아보러 나왔는데, 지금 있는 위치는 서울 스프루즈 1차입니다. 여기 이제 매매가 이제 8억 1천에 34평형 확장형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온 김에 이제 여기 금호 29역까지 한번 보러 다니는 거고요. 서울 스프루즈 1차 그리고 2차 금호 29역 서울숲 리버 힐스테이트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내년 2018년 2월에 입주를 합니다. 요즘에 매매 물건들이 좀 나와요.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수가 여러 채가 되는 사람들은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 팔라고 했던 분들은 그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트 물건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 52평형이 가장 베스트 물건이에요. 그 한 10층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15억 5천? 요 정도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 내고가 어느 정도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잡아놓으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유는 옥수 리버젠 아파트에 52평형 방 4개짜리 큰 게 있는데, 그거는 타워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상형의 그 모델하우스 때도 봐서 알겠지만 방들이 커요. 그래서 대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좋은 것이 금호동 옥수동 지역에서는 금호 29역 101동의 50평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리버제는 동향이지만 여기는 또 정남향이에요. 그런 면에서 좋고요. 지금 서울 스프루즈 2차 보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파리 대책을 비웃는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7층 정도가 이제 10억 4천에 거래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 아마 203동의 7층 아니면은 204동의 7층 아니면 203동의 7층 요 정도가 아마 그 물건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서울 스프루즈 2차 지나서 이제 금호 29역 보러 갈 텐데, 지금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용 사업 인가를 2011년 11월 달에 이제 관리 처분을 받고, 중간에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해서 2015년에 착공 들어가서 이제 입주를 2018년에 하는 건데, 내가 실거주인데 대출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제 승계조합원, 원조합원 모두 입주를 가정해서 입주하는 조건이라면 아마 대출은 LTV 70% 적용받아서 이제 집단 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도 전체가 다 승계가 안 돼서 40%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금 6회차까지 실행이 됐는데, 2회차 권리가에 1억짜리다 그러면 5억 3천, 분양가에 1억 빼면 4억 3천인데 거기서 10%가 4,300이니까 그 프리미엄의 권리가액 주고 거기에 중도금 이자 상환, 2차 상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는 더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가장 큰 건물이 52평형 101동입니다. 대출은 이제 70%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를 투자를 하시던 분들, 지금 보면 프리미엄이 3억에서 4억 정도 붙어 있는 건데,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주택이 2주택이 됐을 때 2018년 4월 1일부터는 2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이 일반 세율의 10% 과중을 하겠다라는 게 나라의 생각이라서, 그런 면에서 그때 팔까 이때 팔까 생각해 보면 이제 양도세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2011년 11월 21일을 관리처분일로 보고, 그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주택으로 갖고 있었던 분들은 사용 승인이 2018년 예를 들어서 2월 29일 날 났다. 그럼 2월 29일 이후가 되면은
2년 보유 비과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 공사 기간을 관리 처분 이전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물론 장기 보유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게 빌라여 가지고 대지 지분이 6평짜리다. 그러면 여기 25평을 12평 대지 지분을 받았다 그러면 6평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맞는데, 늘어난 면적 6평은 50%죠. 50%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이 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단기 매매 44%, 그리고 일반 1주택자 얘기입니다. 44%, 1년 이후 2년 이내가 되면은 이제 일반 세율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럼 거주해야 되느냐? 거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011년 11월 22일부터 이 입주권을 딱지식으로 사셨던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거주도 2년을 맞춰야 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보유도 2년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2011년 11월 21일 전에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진 않죠. 그러니까 요 금호 29역 서울숲 리버 힐스테이트는 어느 정도 2년 거주 목적을, 2년 보유 목적을, 2년 거주 목적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낼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중과가 풀릴 때를 예상해서 계속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금호 29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테라스 상가 분양 임대라고 나와 있죠. 분양은 비밀스럽게 얘기하는데 3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있어서 저기 여기 입구 쪽에서 붙어 있는 거 2번 3번이 있고, 저 임대동 쪽으로 거기도 분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분양은 3개 정도 있고, 가격은 뭐 상상외로 비쌉니다. 그 임대도 다 있는데, 임대는 아무거나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가 있고, 저기 철골 올라가는 것이 배드민턴장인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고, 그리고 옛날부터 여기가 고깃집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건너가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성동구청에서 혜택을 줘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또 아파트 1층이 거의 한 6층 7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좀 특혜성이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민원이 좀 있는데 뭐 잘 마무리했겠죠. 뭐 현재 그런 상태고요. 예, 지금 금호 사거리 쪽을 가고 있는데, 이 금호 사거리가 생각외로 막혀요. 이 금호 사거리 건너편에 금호 19구역 레미안 하이리버, 금호 17구역 금호자이 1차, 금호 15구역 금호 파클스가 있는데, 요 신호를 받아가지고 용비교 쪽으로 내려오는 게 러시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막혀서 집값이 예전부터 1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동 4가 금호 29역 서울숲 푸르지오 2차 쪽은 가격이 옥송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저 금호동 안쪽에 있는 금호동 1가 2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한 1억 정도 내려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다행히 금호파크힐스라고 들어서는 아파트가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또 신금호역 역세권이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는 금호파크힐스 가격이 얼마니까 나는 얼마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레미안 하이리버가 보이죠. 네.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했고요. 현장을 도는 거는 또 다음 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